나이가 들수록 사실 단백질의 필요량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의 단백질이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 안 좋다, 고기 안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줄이고요. 심지어는 먹는 양은 더 줄어들면서 정말 필요한 양의 반도 못 드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없으면 멈춥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필요량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똑같은 단백질이 들어가도 우리가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근육 입장에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드는 단백질의 필요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의 단백질이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형태를 보면 사실 은퇴 이후에 운동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일하실 때는 운동을 잘 못하세요. 바쁘기도 하고 사무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노동과 운동은 또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그만두신 이후부터 운동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젊었을 때보다 운동량도 늘었죠. 그러면 단백질이 더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때 되면 혈압도 있고 심지어 당뇨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 단백질 안 좋다, 고기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원래도 많이 필요한데 운동에서 더 필요하고 심지어는 먹는 양은 더 줄어들면서 정말 필요한 양의 반도 못 드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단백질을 좀 드시는 분들도요, 한번 섭취를 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분해해서 흡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단백질이 부족한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단백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근육이 생기려고 할 때에도 또는 유지가 되려고 할 때에도 단백질도 필요하고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일부 지방도 필요하거든요. 칼로리도 필요해요. 그런데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 생기는 과정이 아주 멈춥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재료기도 합니다. 근데 재료가 없으면 호르몬 양도 줄어들죠. 그러면은 신경학적인 기능들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둔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면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막 한 8순 되시는 분들이 마르고 이제 병원 입원하시게 되고 하면은 막 폐렴으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제 위독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면역세포도 잘 활동도 못하고 그리고 항체도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들입니다. 단백질은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고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거든요.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병치레가 일단 많아지고요. 병 걸리면 오래 가요. 그 다음에 어디 뭐 상처가 났다 또는 수술을 받았다 이랬을 때도 굉장히 또 오래 가게 되고 잘 안 낫고 합병증도 잘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능이 자꾸 떨어지니까 방광에 힘이 빠져서 소변도 다 봤는데도 남아있는 느낌 들고 수시로 막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변이 시원하게 잘 안 나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숨 쉬는 근육도 힘이 빠지니까 쉽게 숨도 차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자꾸 피곤하기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증상들이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나씩 오게 됩니다. 근육이 변하기 전에 단백질 결핍은 항상 반드시 거의 동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결핍을 방치하는 것은 당장은 근육의 문제가 되겠지만 외에도 몸 전반 구석구석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젊은 사람이 근육이 빠지는 것과 나이 드신 분이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약간 원리가 다르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단백질이 근육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근육 안으로 못 파고 들어가요.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근육 입장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왔으니까 실제로는 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동화저항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백질이 흡수가 되어도 실제로 근육 합성으로 잘 못 쓰이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잘 안 생기기도 합니다. 섭취량과 소모량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먹는 양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모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썼느냐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손실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먹는 양은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거죠. 섭취하는 것 대비해서 소모하는 양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쓴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소모량이에요. 근데 손실량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내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거나 운동하고 상관없이 일정 부분이 계속 소실돼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식사도 균질하게 하기 사실 좀 어렵지만 어떤 때는 또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또 운동을 못 할 때가 있죠.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조금 더 먹어줘야 되고, 운동을 안 할 때는 좀 덜 먹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욕심이 나서 운동을 다 할 때 섭취량은 줄이는 경우,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몸에 뭐 염증이라든지 계속 손실량이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흡수량 대비해서는 계속 모자라다로 결론이 나요. 이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잘 먹었는데 이제 결국 결과가 되게 안 좋죠. 단백질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는 분들은요, 더 피곤해요. 아니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통증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통증은 결국 근육이 단백질 주세요라는 밥 달라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이 허리, 무릎 이런 관절통을 하고 근육통 그 자체로 오기로 합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젖산이 여기에 쌓여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관절이나 허리, 무릎 또는 심지어 류마티스까지 병원에서 검사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빨리 단백질이 공급이 되어야 잠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훨씬 더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양을 많게 해서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을 활짝 열게 하는 방법으로서 근육을 열심히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력 운동이죠. 단백질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근육의 합성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두 가지. 단백질의 양을 늘린다, 그러니까 섭취량을 늘린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자극을 늘린다.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단백질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단백질만 놓고 보면 적정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맛을 내기 위해서 당류를 많이 첨가해 놓으신 경우가 많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제당이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생깁니다. 어쨌든 제품을 잘 선정해서 드시면 그렇게 막 손해볼 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식사에 보면 쌀밥이라든지 뭐 현미밥 또는 잡곡밥에도 다 단백질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야채나 반찬들에도 단백질이 소량씩은 사실은 조금씩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식사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그 제품이 다 필요할 가능성은 사실은 좀 없고요. 또 반대로 제품을 가지고 식사를 대체하려면 조금 많은 양이 필요하긴 해요. 다만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른 것과 천천히 흡수되는 이런 단백질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오히려 천천히 흡수되게 되고 포만감과 에너지 공급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유청 단백 100% 이런 것들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섭취해서 단백 공복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선 건강보조식품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들은 말 그대로 보조예요. 없어도 하는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있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단백질은요, 필수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분들한테는 보충제가 아니라 필수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단백질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사 드시는 거에 있어서는 기간 안정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잘 골라야 돼요. 단백질 제품이라고 항상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또 거꾸로 잘못 고르면 근육에는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살만 찌고 배만 나온다든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한다면 식물성 기반으로, 그리고 동물성이 조금 곁들여진 단백질이 끼니마다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세 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거의 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끼니에서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했고 심지어 지난 끼니에서도 좀 부실했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단백질 보충제 또는 제품을 소량 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면 식사 후 결정을 하시는데, 요즘 단백질 제품들은 함량도 그렇고 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3번 먹을 필요는 없고요. 대개는 1번에서 2번 정도면 충분하게 됩니다. 특히나 단백질 섭취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 아침 식사예요. 안 드시는 경우도 많고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식 후 그리고 저녁식 후 식사의 본인의 상태를 보고 부족하다 판단되면은 1회분 용량의 한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만 추가로 드세요 라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제품 선정은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고함량이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고함량이 맞는 경우는 내가 운동량이 진짜 많을 때예요.
대부분 저함량 또는 이제 일반 함량으로서도 충분히 되고, 저는 그조차도 반 정도만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식사를 정말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양이 적다 이런 분들은 하나 다 드시는 거 좋고 다 먹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주로 고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 드시면 반드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하는 이슈가 곧 2주에서 한 달 안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 정도로 운동량이 늘어나면 이제 좀 고단히 드십시오. 그러면 효과 좋습니다. 대개는 이제 단백질을 막 찾다 보면은요, 자꾸 이제 먹기 좋은 단백질로 좀 손이 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자칫 가공육이라든지 붉은 단백으로 좀 가기 쉽거든요. 한두 번이야 뭐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이 정제당처럼 정제단백으로 자꾸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단백질 근본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달걀, 생선, 우유 이것들이 골고루 돌아가면 좋고, 동시에 콩, 두부, 견과류, 잡곡밥 이런 것들이 계속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최근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장수하고 오래 살았는데 했을 때 정답은 뭐였냐면, 다양성이 높은 식사와 다양성이 높은 운동을 하신 분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너무 매몰되거나 몰입하지 마시고 가능한 많은 음식을 도전하시고 또 바꿔가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에는 젊은 분들까지도 식습관이나 또는 운동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더욱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더 몸이 변하고 늦어지기 전에 한 번쯤 점검을 받고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하고 나면 적어도 내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느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조기에 하면 할수록 빨리 교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문제 한두 가지만 바로 잡아줘도 7, 80% 이상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그 핵심 문제가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원인만 잘 잡고 있어도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의 노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고민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